여러분, 구글 컨퍼런스에서 예고한 새로운 AI 모델 제미나이에 대한 엄청난 루머가 돌고 있어요. 이 제미나이는 알파고를 개발한 구글 딥마인드와 구글 리서치 본사가 합병해서 발표하는 모델이니만큼 AI계의 완전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연구원들에 의해 유출된 스펙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첫 번째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오디오와 비디오를 입출력하는 멀티모달이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GPT-4 대비 2배 이상 커진 학습 데이터, 세 번째로는 100배 이상 길어진 기억력이에요. 저는 이거 보고 정말 놀랐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나온다면 GPT-4보다도 성능이 훨씬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오늘은 올해 말 발표될 이 구글 제미나이의 특징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현재 GPT 같은 경우는 텍스트, 그러니까 문자 언어로 소통을 합니다. 여러분이 입력하는 프롬프트도 문자고 GPT가 답변하는 것 역시 텍스트입니다. 하지만 이게 텍스트를 넘어서 이미지나 오디오, 비디오 혹은 3D 모델까지 입출력이 가능한 게 바로 멀티모달이에요. 이게 뭐 별건가 싶을 수는 있는데 별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사실 텍스트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현실 3차원 세계에 있는 다양한 개체들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일반 인공지능으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보니까 구글이 갖고 있는 엄청난 무기가 있죠? 네, 바로 유튜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류의 시간을 가장 많이 뺏고 있는 플랫폼이죠. 심지어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동영상으로요. 결국 구글 측은 제미나이를 만들기 위해 유튜브 동영상 수억 개를 학습 데이터로 삼는 것뿐만 아니라 댓글과 반응, 조회수까지 공부시켰다고 합니다. 실제로 유튜브 댓글 중에 인공지능의 부정적인 발언을 한 뉴스나 기사 같은 데다가 댓글로 인공지능은 이 일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런 댓글이 달리고 있죠. 이거 인공지능이 나중에 우리를 지배한다면 나중에 인공지능님이 안 거슬릴 댓글을 달아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어쨌건 멀티모달이 가능해진다면 왼쪽에 대충 만든 끄적거린 낙서를 이렇게 오른쪽에 마이조크 웹사이트라는 사이트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미지를 인식해서 줄이 잘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라는 데에다가 이 풍선이 날아갈 것이다 라는 추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진정한 멀티모달이라면 입출력이 가능하다고 했죠. 이렇게 원본 동영상, 다음은 이제 르세라핌의 뮤직비디오인데 이거를 입력받으면 다음과 같이 출력도 해줍니다. 이제는 간단한 텍스트나 프롬프트로 영상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구글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GPT-4 대비 학습 데이터가 거의 2배 이상 많은 걸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지금 86TB에 해당하는 데이터셋을 학습했는데 아마 유튜브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변수라고 불리는 파라미터도 2배가 넘는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최근 들리는 소식 하나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GPT-4가 멍청해졌다. 실제로 GPT-4를 유료 결제해서 쓰시는 분들 어느 정도 인정하실 겁니다. 온라인 개발자 포럼이나 트위터에는 GPT-4가 멍청해지고 있다라는 글이 엄청 올라오고 있어요. 논리와 정확도뿐만 아니라 먼저 입력한 프롬프트를 까먹는 현상이 많이 이뤄지고 있어서 혹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바로 전문가 믹스라는 새로운 방식 때문인데요. 오픈 AI가 여러 개의 작은 모델로 GPT-4를 분리하고 상황에 맞춰 혼합해서 쓰는 방식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로 통합되어 있던 거대한 GPT-4를 생물이면 생물, 물리면 물리, 수학, 법학, 코딩 등 작은 전문 모델, 이걸 익스퍼트라고 하는데 익스퍼트로 쪼개고 질문에 따라서 전문 모델을 연결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파이썬을 이용해서 1에서 100가지 중에 소수만 찾아줘 라는 명령을 내렸다면 이 GPT 전문가 모델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 코드 전문가 모델에서 그 결과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전문가 모델 같은 경우는 파라미터, 변수가 220빌리언, 한 2200억 개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답변의 질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겠죠. 반면 비용과 시간은 훨씬 적게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8개로 쪼개진 220빌리언 모델로 사용하는 걸 거의 오픈AI가 인정했다시피 했어요. 그렇다면 오픈AI의 GPT-4 같은 경우는 2200억 개 곱하기 8개에서 1.7조 개의 파라미터를 이용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구글에서 나올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파라미터 값이 무려 최소 2조, 많게는 5조까지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파라미터가 많으면 뭐가 좋은데? 네, 파라미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화가가 갖고 있는 물감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물감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교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이게 또 전 세계 최고의 컴퓨팅 파워를 보유한 구글이니까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5조 개의 파라미터, 사실상 천문학적인 수치거든요.
그리고 구글 제미나이가 갖고 있는 세 번째 특성은 엄청나게 긴 기억력이에요. 무려 100만 개의 단어를 기억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챗 GPT 같은 경우 한 번 대화할 때 최대로 기억하고 추론할 수 있는 양이 대략 32,000 토큰, 단어로 치면 0단어 2만 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100만 개의 단어를 기억한다고 해요. 무려 소설 17개 분량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이나 그에 져서 책 17권을 학습시킨 다음에 거의 칸트와 흡사한 인공지능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 자연어 처리에 관한 논문 100편을 읽힌 다음에 새로운 자연어 처리 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니까 비약적인 지능의 상승이 이루어질 거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장기 기억 능력과 인공지능이 스스로 자신을 학습하고 발전시키는 재기 개선, 이 두 가지 능력이 바로 일반 인공지능의 핵심 과제로 손꼽히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최근 마이크로소프트는 본격적으로 코파일럿의 상용화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월 비용은 $30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어요. 게다가 기업의 기밀 내용을 보호해주는 비즈니스 전용 챗봇인 빈챗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도 공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아마존, 애플, 테슬라 등 거대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진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과연 압도적인 강자가 나와서 시장을 지배할지, 아니면 각 분야별 강자가 그 시장을 나눠 먹을지,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